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 스피킹 지니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해외여행을 소재로 어떻게 하면 오픽에서 자연스럽게 문장들이 이어말할 수 있을지, 또 외국인 친구랑 이 해외여행을 소재로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을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키토픽으로 기억에 남는 해외여행이랑 추천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고 싶은 곳,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여행할 때 준비하는 과정, 비행기표를 예매한다거나 숙박시설을 알아본다거나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오픽 시험에 종종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외국인 친구하고 해당 주제로 대화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표현을 배우시는 거, 그리고 오픽 시험에서 해외여행 주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문장 만드는 전략을 배우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상 강의 들으실 때는 무엇을 말할까? 그러니까 매번 챕터에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하고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컨텐츠, 세부 주제 그 자체를 공부해 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의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 적절한 동사를 떠올리고 시제와 수에 맞게 동사를 바꿔주고, 그리고 동사 뒤에 자연스럽게 그 추가되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방법, 그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여행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말하기 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때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여행지에 다시 가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것을 풀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그냥 미국에 있는 샌디에고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샌디에고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요?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여행지에 다시 가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유창하게 말할 거리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지부터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what country or what city? what country는 어느 나라예요. what city는 어느 도시죠? what country or what city would you like to travel?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would like to는 무엇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항상 의문문을 만들 때 여러분, 의문사가 들어가면 맨 앞에 의문사를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나머지의 순으로 말씀하시죠.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의문문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공통점은 의문사가 맨 앞에 오고, 의문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 주어가 온다라는 거.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도시가 맨 앞에 나왔어요. 이게 의문사 구인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평서문으로 말하면 you would like to잖아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인 would부터 얘기를 하고 would you like to travel 이렇게 나오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당신은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그냥 어디라는 where 의문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to travel?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디를 당신은 원하시나요?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want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연결되고 싶어요. 무엇 하기를 원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투부정사와 함께 오죠.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want to go 하면 가고 싶어 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또 to가 붙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go하고 travel을 연결해주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행하기 위해서 가다란 뜻이죠. 즉슨 여행하러 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디를 당신은 가기 원하시나요? 여행하러 가기 원하시나요? 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똑같이 끌어내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식, 가까운 미래에 어떤 장소를 여행하고 싶나요? 이거는 실제 오픽 시험에서 질문으로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까는 어디를 여행하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where이라는 의문사 또는 what city or what country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명사, 장소를 뜻하는 명사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which place 이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what place도 괜찮아요. what place 하면 무슨 장소 쪽인 거고 which place 하면 어떠한 장소.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컨텍스트에서는 구별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장소를 do you want to travel? 당신은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to. 이 to를 붙이는 이유는 보통 어디로 여행하다 라고 할 때는 travel 다음에 to 전치사를 넣고 그 다음에 위치나 장소를 넣잖아요. 지금 그 위치나 장소가 맨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which place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to라는 전치사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생략을 하기도 하는데 있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적으로 맞아요. Which place do you want to travel to in the near future? 그 future 하면 미래라는 뜻이죠. in the future 하면 미래라는 뜻이고 그 사이에다가 near를 붙이면 near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future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라고 할 때는 in the near futur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Which place do you want to travel to in the near future? 어떠한 장소를 당신은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 장소를 여행하고 싶은지까지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유니까 why로 시작하셔야겠죠? Why do you want to take a trip to that pl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당신은 원하시나요? 이번에는 travel 말고 travel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take a trip을 썼어요. 왜 당신은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To that place. 그 장소로 이렇게 해서도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답하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일단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가고 싶어요. 요런 종류의 문장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주면서 또 그 한 여행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도시들까지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문장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플로우를 타며 이야기를 할 것인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저번 시간에 똑같이 했었던 거죠.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누구랑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미국 샌디에고로 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조금 더 말을 늘려서 유창하게 얘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LA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LA와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 하나고 로스앤젤레스와 가깝다. LA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억에 남는 여행,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뭐 했는지 다양한 해변들을 매일매일 가봤다. 그리고 이렇게 해양 스포츠들을 경험을 해봤고 밤에는 해변에 누워서 별을 세고 있었다.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특별한 음식을 먹은 거, 씨푸드를 많이 먹은 거, 씨푸드를 먹은 거는 별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 씨푸드의 예시로 스시를 들어서 많은 종류의 스시가 있었고, 스시가 정말 신선했다. 왜냐면 그 여행지가 해변에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여행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고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유 정리. 처음 해외여행이었고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였기 때문에 정말 즐거웠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직후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샌디에고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죠. 특별한 어트랙션, 여행 장소들이 있어서 좋았고 어떠한 다른 도시와도 같지 않다. 어떤 다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재밌는 활동들을 샌디에고에서만 할 수가 있다. 샌디에고는 그때 이후로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의 유창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세요. 근데 그 연습이 문장 만드는 방법이 어렵고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라고 이제부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보고 해석이 다 가능해도 그 정도의 문장을 말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도 그 왼쪽에 한국 문장만 보시고 오른쪽에 영어 문장 정도로 완결성 있게 문장을 버벅거리지 않고 말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주라 말씀이었어요. 이제 복습하는 방법 다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믿고,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연결.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여행 경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 다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끝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미국 샌디에고라고 했으니까 거기 여행하러 다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would like to, 그죠? I'd like to go to San Diego to travel again 할 수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샌디에고 가고 싶어요. 뭐 하러? 여행하러 다시.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문장은 동사가 조금 바뀌어 있고 뒤에 표현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I'd like to visit San Diego for my trip again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어요. 샌디에고에. 뭘 위해서? 내 여행을 위해서. again. 이 부분은 똑같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이 두 부분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레슨은 go to, 어디를 가다라고 할 때 visit 이라는 동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투부정사를 활용할 때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for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행하기 위해서라는 건 여행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to travel 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뜻하는 명사하고 for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to travel 은 즉슨 for my trip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식 알아두시면 말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난 샌디에고에서 여행하는 동안 좋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 라는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추억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있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할 수도 있지만 능동주어 능동의 동사 쓰고 싶을 땐 have 동사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I have wonderful memories while traveling in San Diego 라고 나왔어요. 여기 많다라는 개념 many 이런 식으로 many, a lot, of 또는 lots of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는데 wonderful 하면 훌륭한, 좋은이란 뜻이죠. 여태까지 좋은이라고 할 때 nice 또는 great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wonderful 또 발음하기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기억들,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동안? while traveling, 여행하는 동안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제가 한국말로는 많다라고 해놓고 영어 문장 속에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해도 좋은 추억이 많다라는 거 충분히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의 개념을 굳이 넣고 싶으면 꼭 표현을 해내고 싶다라고 하면 wonderful 앞에다가 many, a lot of 또는 lots of 이 정도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have many wonderful memories 또는 I have a lot of wonderful memories. I have lots of wonderful memories.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바꿔놨죠? I have great memories.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뭐 하는 동안이라고 할 때 여러분 while뿐 아니라 during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뒤에를 살펴보면 while 뒤에는 traveling이었는데 during 다음에는 the trip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또 등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써놓은 것인데요.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꼭 와야 돼요. 근데 왜 여기 동사에 ing였지? 라고 하신다면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일치할 때 그리고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라는 원칙 때문에 traveling만 남게 된 거죠. 어쨌든 얘는 접속사고요. during은 전치사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during 다음에 the trip, 여행을 뜻하는 trip만 올 수 있는 거지 during traveling 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I have wonderful memories 하셔도 되고 I have great memories 하셔도 되고 뒷부분은 while traveling in San Diego 하시거나 during the trip in San Diego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입에 붙여놓으면 어디서나 굉장히 유용한 표현 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샌디에고는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이런 말 미국 사람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영어로 담아낼 수 있을지. I feel like it's my second home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뭐뭐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때 당연히 느껴진다니까 feel 쓰고 무엇뭐처럼에 해당하는 like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feel like 플러스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느끼다라는 표현인 거죠.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건 샌디에고겠죠? 여태까지 계속 샌디에고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I feel like it's my second home 이렇게 하셔도 되고 I feel like San Diego is my second home. 그리고 second home 이라는 거는 두 번째 집. second home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장소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 가면 고향처럼 느껴질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어떻게 다르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 드리면 I가 아니라 it이라는 주어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I 같은 경우는 당연히 feel이어야겠고요. it은 3인칭 단수니까 feel 다음에 s를 붙이셔야겠죠. It feels like my second home.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샌디에고죠. 샌디에고는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좀 더 간단하게 It's like my second home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샌디에고는 뭐와 같냐면 내 두 번째 집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약간 사실 명제처럼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체가 나잖아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두 번째 집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그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는 느껴진다라는 feel 동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누가 샌디에고는 내 두 번째 집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메시지, 의미를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와 같이 그냥 비동사만 활용해서도 느껴진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3가지 정도의 문장 다양하게 익혀주셨다가 그때그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여행지로 확장하고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다음번 여행할 때는 샌디에고는 물론이거니와 LA와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번에 여행할 때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next time 이라는 접속사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next time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다음번에.
So next time I travel 하면 내가 여행하는 다음번에, 내가 다음번에 여행할 때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문장 만드는 방법 쉽죠? I'd like to go to LA and other citi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어요? LA하고 다른 도시들에 가보고 싶다는 거죠. In California too. LA와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들에도 LA and other cities in California too.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가보고 싶다. 뭐뭐도 라는 표현 여러분 문장 마지막에 to 라는 부사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들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단 보고 싶다.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물론 compare 이라는 비교하다 동사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see라고 쓰셔도 비교의 표현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시면 I want to see what's different in different citi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보고 싶다라는 거죠. what은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고요. 숨어져 있는 apostrophe s는 is겠죠. 무엇이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지. in different cities 다른 도시들에서 뭐가 다른지를 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요. I want to see how things are different in different cities 하시는 거죠. 나는 보고 싶은데 뭘 보고 싶냐면 어떻게 things라는 건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 정도를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들이 다른지 라고 할 때 things라는 명사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things가 다른지, 어떻게 상황들이 다른지를 보고 싶어요. in different cities. 다른 도시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가 다른지를 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비교하다라고 할 때 compare 동사를 쓰시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나 구어체에서는 see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 see 동사가 이렇게 다른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것들이 다른지 얘네들과 함께 쓰이면 비교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동사의 용례를 기억해 놓으시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문장을 수월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사의 중요성을 그리도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해안에 따라서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하다 드라이브 동사 쓰시면 돼요. 무엇 할 거다 라고 할 때 미래의 조동사 will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 그거랑 똑같은 be going to를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I'm going to drive along the Pacific coast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할 건데요. 드라이브,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뭘 따라서? 서부 해안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라고 할 때는 along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The Pacific Coast 하면 서부 해안, 그 태평양 연안을 뜻하고 그 1번 고속도로라고 하나? 거기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뜻하는 거예요. 서부 해안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할 때 from A to B를 써주시면 되죠.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라고 할 때 from San Diego to San Francisco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상하다 여기 up이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그 to 앞에다가 up을 쓰게 되면 그 위에라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I'm going to drive, 나는 드라이브를 할 건데 along the Pacific Coast 서부 연안, 태평양 연안에 따라서 드라이브를 할 거다. From San Diego up to San Francisco 샌디에고에서 어디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금문교를 건너고 싶어요. 아까 샌디에고에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이미 말을 한 상태고 만약에 말을 안 한 상태라면 그 전 시간에 알려드린 문장들을 활용해서 그냥 미래형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해변들을 매일매일 방문하고 싶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별을 세고 싶고 또는 뭐 여자친구 가족들이랑 별을 세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또 스시 다양한 게 많으니까 먹어보고 싶고 너무 신선한 스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뭘 하고 싶은지 금문교를 건너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또 금문교잖아요. I'd like to cross, 건너고 싶다라는 건 cross라는 동사를 쓰시면 돼요. 금문교는 여러분 The Golden Gate Bridge예요.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쉬운데 금이 골든이죠. 그 다음에 문이 게이트고 다리가 브리지니까 그래서 골든 게이트 브리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문교다라는 거예요. 금문교를 건너고 싶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in 샌프란시스코. 다시 한번 I'd like to cross, 나는 건너고 싶은데 the Golden Gate Bridge, 금문교를 건너고 싶어요. in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 연안 쭉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금문교로 가는 이제 길목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자, 저는 항상 샌디에고와 멕시코 국경에 아울렛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조금 다른 얘기로 바뀌고 있죠. 이번에는 아래로. 그 샌디에고는 멕시코 국경하고 접경,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샌디에고가 끝나는 지점에 아울렛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문장으로 담아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가보고 싶었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온 상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 시제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현재 완료 have pp.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 want잖아요. 하고 싶어 했다 라는 것은 have wanted 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라는 표현을 넣고 싶다면 have하고 wanted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I have always want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나는 항상 하기를 원해 왔었다라는 거죠. 뭘 하기를 원해 온 거예요? check out. 요거 별표. check out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를 한번 방문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울렛을 한번 가보다 라고 할 때 check out the outlet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아울렛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 아울렛이냐면 on the Mexico-United States border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멕시코하고 샌디에고라고 표현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 멕시코는 나라 이름이고 샌디에고는 도시 이름이니까 샌디에고가 속해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멕시코 국경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on the Mexico-United States border 이렇게 하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국경이라는 뜻이 되고 거기에 위치한 아울렛을 가보고 싶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I've always wanted to check out the outlet 하면 저는 그 아울렛을 한번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어디에 있는 아울렛? on the Mexico-United States border 그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에 있는 아울렛에 가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샌디에고 말고 다른 도시나 국가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도 그 주변의 여행지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강의를 들으실 때도 나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적용을 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여행하고 싶어요. 저는 실제 해봤어요. 굉장히 여러 번을 사실 해봤어요. 근데 잘 뭣도 모를 때, 그때 이제 뭘 모르면은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 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거나 총기 사건이 있지는 않고요. 좀 슬펐던 거는 샌디에고하고 그 멕시코의 티후아나라는 도시는 정말 한 발자국 차이잖아요. 국경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도 완전히 풍경이 달라요. 거기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굉장히 밝고 막 열대야와 해변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뿜어내는 그 광채가 아름다운데 거기서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면 뭔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도시, 회색 빛깔의 벽돌들과 막 공장들과 그리고 길거리에 타코 아저씨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여행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바로 나오셔야죠. I'd like to cross
일부러 cross 넣었어요. 다리를 건너다 라고 할 때도 cross the bridge 할 수가 있고요. 국경을 넘어가다 라고 할 때도 cross the border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국경을 넘고 싶어요. 국경을 넘어서요.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여행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cross the border and travel to 어디 어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거기로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설명에 도 포함을 해야겠네요. If I have enough time, 만약 제가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말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무엇이라면에 해당하는 if 접속사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없다 개념 해부 동사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문장 속에 담아내실 수가 있어요. If I have enough time, 당연히 여행을 할 당시를 뜻하겠죠.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f I have enough time,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I'd like to cross the border and travel to Mexico too. 그러면 나는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멕시코로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